정말 인생을 바꾼 광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정말 이제 전에는 되게 그게 좀 약간 드러내기 싫은 거였을 텐데 네. 아예 그냥 이렇게 확 내려놓고 나니까 원래 자기의 단점을 네.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게 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조 기자도 단점이 없는 사람은 아니죠? 엄청 많죠. 아 그래 하나만 재미없잖아요. 하나만 하고 갈까요? 뭐가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네. 그거는 단점도 아니지 뭐. 아 그래요? 엄청 큰 단점. 아 저도 막 정프로님처럼 재밌고 막 그 뭐야 저기 이덕화 씨처럼 목소리도 걸걸했으면 좋겠고. 아 그래요? 이주 얼굴에 저 목소리면 재미는 있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발.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얘기 또 늦었네. 요즘 맨날 늦어도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얼른 또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이틀 살짝 조정 보이다가 어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길주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네. 나스닥 0.9% 올랐습니다. S&P 500이 0.61%, 6,263포인트고 요즘 월가에서는 S&P 500 지수 목표 지수 상향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또 상향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특징적인 거 뭐 이렇게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아주 특징은 없는데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여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되겠네요. 엔비디아가 1.8% 올랐는데 장중에 한 2% 위로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상 처음으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멀티플이 이제 한 33배 된다는데 시장이 한 2.1배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성장주인데 멀티플 33배 높은 거 아니다. 그러네. 높은 거 아니다. 뭐 이런 앞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배밖에 안 돼요? 테슬라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테슬라 뭐 170배 아 그렇긴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니까요. 와 엔비디아가 그렇게 돈을 잘 버나? 어제 포천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I는 이제 시작한다. 향후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이익 성장을 바라볼 때 시총 10조 달러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어제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들의 전망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프로는 진짜 주식 이걸 오래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있나 봐요. 이런 성장주인데 33배? 딱 느낌이 오시네요. 받아들일 수 있죠.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요 정도 느낌이면 좀 더 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가도 될 것 같아. 좀이라는 그 앞에 붙는 수식어는 붙죠. 왜냐하면 네. 이 성장률을 가지고 주가를 움직이니까. 네. 네, 그렇게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I 관련 종목들, AI 사업을 하는 쪽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오르는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미국 경제 이 얘기를 진짜 몇 년 동안 하는 겁니다. 견주하다. 계속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공 기자님 전화해 주시는 거 제가 밖에 잠깐 들었는데, 요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19명 중에 한두 명뿐이, 2명인가 뿐이 안 돼요. 그래서 금리 인하 할 것이라는 쪽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올해 하반기에 뭐 9월 이후에 이번 7월은 지금 동결이 더 우세하고요. 8월은 열리지 않죠. 그래서 9월 이후에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쪽으로 계속 시장은 좀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테슬라 얘기인데, 테슬라는 이따 뉴스 지금 말씀드릴까요? 뭐 네, 잠깐 네. 뒤에 있긴 한데 테슬라 뉴스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예요? 웨드부시 있잖아요. 네. 테슬라를 뭐 잘 알고 네. 신봉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웨드부시가 테슬라에 권고 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 $500 유지하면서 배경은 머스크의 정치 행보로 경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자율주행 규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머스크가 이렇게 정치 행보를 하면 중대한 리스크다 이건. 네. 그리고 테슬라는 머스크의 리더십이 여전히 필수적이다. 머스크 없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한 겁니다. 새로운 보상 패키지 그리고 머스크의 25% 의결권 확보를 위해서 이사회에서 지원해서 머스크가 확실히 이사회에서 주도권을 잡게끔 해줘야 된다. 두 번째, 일론 머스크가 CEO로서 시간 투입을, 그러니까 기업에 테슬라의 시간 투입을 어느 정도 할 건지 명시해라. 그리고 이사회 산하에 머스크가 정치 활동 관련을 하지 못하게 또는 감시하게 관련 감독위원을 신설해라.
오죽했으면 이러겠어요. 재밌죠? 그래서 진짜. 가져왔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래서 이사회에서 움직여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일론 머스크가 자기 혼자 지금 이러고 있으니 네. 테슬라 이사회에서 움직여줘야 된다. 딱 이거 X에다가 공개했죠. 네. 그랬더니 답변으로 머스크가 뭐라고 했어요? Shut up. 진짜? 닥쳐. 진짜. 바로 밑에 댓글에다가 예. 그 입 다물라. 아 그래요. 아, 참. 그런데 이제 월가에서 요 얘기가 이제 계속 많기 때문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요. 여태까지 정치권에 대항했던 기업인들이 네.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이 없죠. 깽깽했다고 합니다. 깽깽했다고 해요. 여태까지는. 유일하게 트럼프 하나 있네요, 그죠? 트럼프도 뭐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걔는 정치로 간 거고요. 그쪽은. 예. 아 정치 대항했다가. 예, 대항했다. 아 정치 정책에 대항했다. 정책에. 아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는 명확하죠. 뭔지. 네.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가 명확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하락의 매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사실. 그래서 테슬라는 목표 주가가 이게 황당합니다. 저 위에 막 진짜 $500, $1000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80달러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00달러 아래도 있고, 이게 그렇게 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지수가 신고 지수 근처 가면서 엔비디아가 신고 가격을 낸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은근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신고 가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주도주 얘기를 또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꼭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종목들 중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신고가 다 영사적 신고가 다 경신을 했고요. 못 간 애들이 지금 애플하고 테슬라예요. 맨날 불러주는 종목들 중에서는요. 네. 그리고 빅테크 애들은 때 되면 다 갑니다. 수급으로 그냥. 때 되면 얘네들은 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는 하반기에 좀 움직여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작년하고 똑같이 움직여 줄지 그런 기대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지금 말씀드렸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플러스 0.6% 올라서 올해 고점을 갔습니다. 네. 코스닥 0.78% 올랐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어요.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요.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한 1시간도 안 돼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4,000원 나왔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약박까지 밀리더라고요. 어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526억, 비차익이 6,900억. 그래서 토탈 7,5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있었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어제 좀 약했어요. 그랬는데도 지수가 그래도 상당히 견조하게, 아주 급등한 건 아니지만 견조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럼 뭐 개인들이 막 사서 그러느냐, 그런 부분보다는요. 뭐 다른 쪽에 전반적으로 팔았지만 그저께와 같이 같은 상황이었는데 자사주 보유가 높은 지주사 그리고 은행 증권주들이 시총이 꽤 높아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들이 집중적으로 사면서 이들이 상승한 종목들이 10에서 20% 정도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프로그램 매도에 걸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7천억씩 나오고 있는데 작년 같은 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 빠지고 매수 들어오면 네. 올라가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그냥 훅훅 빠지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7,400억이 나왔는데 시장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있고 그리고 위쪽을 자꾸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민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고민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목표 주가 상향하고 그러고 있지만 이제 이제 경기 둔화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걸 막아낼 수 있느냐가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들의 이제 고민인 거고요. 네. 시장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미국의 S&P 500에 M7을 빼면은 네. M7 빼고 S&P 500의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네. 오른 게 별로 없어요. 다른 나라는 비슷합니다. 아주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그렇게 못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맨날 얘기했던 미국 경기의 전망을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를 하더라고요. 미국 경제가 지금 K자형이다. K자형. 그러니까 좋은 데는 계속 좋고 안 좋은 데는 네. 계속 안 좋다. 서민은 계속 안 좋고 서민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자일 수밖에 없는 게 네. 금리가 네. 4.1에서 4.5%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으면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좋죠. 이자를 더 많이 받으니까. 네. 근데 돈을 빌려야 되는 서민층에서는 이자가 높으니까 훨씬 더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K자의 양극화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코노미스트 부분들에서는요. 이게 시장에 그대로 적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엔비디아 4조 달러를 돌파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 2위, 3위에 있는 것도 3조 달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3에다가 3만 해도 10조 달러인데요. 네. 두 개만 합쳐도. 그러니까 세 종목이 11조 달러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 종목이. 그러니까 그들의 자금이 거기다 쏠림이 나타날 거고 그들이 움직이면서 지수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데들이 그렇게 움직였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럼 또 왜 그랬냐라고 보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다른 데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계속 그것만 추종할 거냐, 다른 쪽을 좀 볼 거냐, 눈여겨 볼 거냐, 다른 쪽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냐. 거기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겠죠. 우리나라야 모르니까 그냥 그거 빅테크만 사는 거고 그 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골고루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고민을 할 건데 여기서 만약에 하반기에 경기가 둔화되는 쪽에서 이제 터닝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기 선행 지수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터닝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빅테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의 미국의 논쟁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쭉 왜 이렇게 좀 길게 설명드렸느냐?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맨날 조방원 얘기하고 조방원이 지금 한 7, 8개월 정도 올해부터 오른 게 아니고 작년 말서부터 좀 그 전부터 움직이긴 했지만 네. 작년 하반기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 하반기 이후에 그러니까 하반기 말 정도부터 시작을 좀 했다고 본다면은 꽤 기간이 길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 분이 없다. 실적이 나오는 데가 이익성이 있는 쪽이 여기 분이 없다. 그러는 중에 요번에 이제 정책이 나오면서 정책 관련주가 뜬 거예요. 지주사 금융주 고배당주 얘네들이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아까 그 공기자님 뉴스 전해주잖아요. 지금 그 자사주에 대한 요런 좀 또 입법안이 지금 발의하기 때문에 자사주가 많이 갖고 있는 데들 그리고 뭐 요런 정책 관련주와 그리고 원래 주도주 빼놓고는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레벨업이 됐을 때 같이 따라올 수 있느냐. 어제 저 끝나고 나서 방송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레벨업 되면 다른 쪽들이 빈집에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경기가 0.8%뿐이 안 된다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온기가 전체적인 경기에 저변해 가면서 다른 섹터에 즉 다른 산업들도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관건입니다. 관건 네.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시황은 뭐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뭐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드려서 지금 모두 다들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네. 뉴스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전력망 관련된 뉴스예요. 1번 뉴스는요. 중간에 영국 오타가라고 있습니다. 국가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향 전력 사용이. 네. 미국의 8.9, 영국은 5.1, EU는 4.8, 중국 2.3인데 트럼프의 AI 산업 확대 정책과 맞물려서 데이터 센터 신설과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요 차트예요. 그러니까 전체 전력 중에 이만큼을 8% 9%를 쓰고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미?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있어? 벌써 그렇게 많이 써요? 그 버지니아 주인가 어디에 한 주는 20%가 넘어요. 그 주에서 쓴 전기의 5분의 1이 그냥 데이터 센터에 쓰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심각한 거예요. 이 표가 지금 보면요.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나왔어요? 우리나라 지금 여기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데이터 센터를 날게 아직 없구나. 네. 없죠. 네, 그렇다고 기껏해야 뭐 그렇다고 할 만한 네이버 게 각 없죠. 정도 있는 네, 거. 아 그래요? 예. 네. 중동도 0.3%인데.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아 사우스 코리아 여기 있긴 있네. 있어요? 재팬 앤 S 코리아. 합쳐서
재팬 앤 사우스 코리아 여기 하나 있긴 있네요. 있네요. 다행이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 제가 위에만 봐가지고 네. 그런 가운데 어제 이제 메타에서도 35억 달러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한다. 이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빅테크들은요. 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까지는 우리 맨날 아는 얘기고 그리고 수치로 본 거지 않습니까? 3번은 직접적인 얘기입니다. 미국의 최대 전력망 운영 기관인 PJM 인터커넥션이라는 기업이 여기서 요 올해 여름에 전기 요금을 20% 이상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지금 내놨습니다. 아마 계획을 내놨어요. 왜 그러냐? AI 향, 데이터 센터 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발전소 건설은 맨날 얘기했지 건설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력난이 지금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여름 전기 요금이 20% 이상 전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전력망의 근본적 전환 없이는 AI 인프라 확장 자체가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상 그 걱정을 많이 하세요. 소위 국영 사업을 하는 데들, 네. 한전도 그렇고 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들을 가끔 가다가 어떤 대통령이 나오면 어떤 정권에서는 민영화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민영화하면은 민영화에서 많은 데들이 나오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경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고 그리고 품질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민영화하면은 결국은 가격 다 올라요. 오르죠. 가격 다 올라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이분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요금이 오르고 전력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뉴스. 요즘에 더워서 그런지 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남부에는 불나가지고 또 큰일 났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에어컨 실외기의 불이 어저께 여러 군데서 났더라고요. 시래기 분리? 불이 났다고요. 불이 났다고요? 네, 시래기에 하도 돌려갖고. 네. 하긴 더운데 뜨거운데 그 뜨겁잖아요. 네. 그렇죠. 에어컨 실외기들끼리 또 어디 골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다닥다닥 건물 사이에 붙어 있잖아요. 막. 예. 아마 서로 열 내뿜을 거고 거기에 뭐 먼지나 뭐 이런 거 막 끼고 그러면 또 팬 돌아가다 뭐 열 받고 뭐 이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조방원에 있는 원자력과 전력기기가 이제 에너지인데 거기도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향후에 보면은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요 섹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정말 조용하죠. 아마존 프라임데이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내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2일 진행을 하잖아요. 요거 아마존 프라임데이. 네네. 여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네. 엄청 세일하는 거죠? 아마존. 예전에는 되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거요. 지금은 요걸 지금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있는데 왜 요걸 뉴스를 가져왔냐면요. 요거 끝나고 나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요 결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첫 4시간 동안 매출이 전년 동기비 14% 감소했다 그러거든요. 네. 요거 끝나고 나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이 회복력을 보는 건데요. 소비 지출력이기 때문에 요게 안 좋게 나오면 시장에서 요걸 굉장히 들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시장이 크게 움직인다는 부분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참고로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5번, 6번, 7번은 반도체 관련 뉴스예요. 반도체 관련 뉴스인데 제가 일부러 밑에 있는 뉴스들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목별 뉴스는 종목을 아예 다 빼고 가졌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EUV 업체 그리고 우리나라의 웨이퍼 절단 업체 요 뉴스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기업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갖다 달 기업 리스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리스트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영향이 이 뉴스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 피터리라고 하는데요. 시티그룹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 35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상향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9.1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HBM 매출이 전체 매출 기여도가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디램 및 낸드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43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6번, 7번 뉴스는 삼성전자가 협력사와 EUV 국산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구부능선을 넘어섰고 올 하반기에 막판 최종 품질 인증 통과가 되면 연내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옛날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소부장들이 네.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의 기술 또는 기업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이걸 국산화하자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소재도 국산화하려고 하고 장비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이 EUV도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국산화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거의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하나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EUV를 국산한다고요? 이게 그 ASML에서 가장 어려워갖고 너무 비싼 그 장이죠. 예. 그걸 하고 있다. ASML 정도의 기술이나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 지금 어떻게 일부가 되겠죠. 일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HBM4부터 시작해서는 웨이퍼 절단, 웨이퍼가 저보다 얇아져 갖고 기존의 공정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저는 요 용어나 제가 요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fem토초 그루빙이라는 공정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fem토초 그루빙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걸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걸로 공정 변경을 하기 위해서 협력사와 기술 테스트 중이다라는 보도가 좀 나와 있어요. 이거는요 지금 현재 반도체 소부장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관세 때린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요런 뉴스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따로 빼서 계속 그 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좀 가져온 겁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어느 순간에 좋아지는 순간이 되면 지금 이 바운더리에 있는 쪽이 가장 손도로 가겠죠. 네. 가장 빠르게 움직일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쪽은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8번 뉴스 아까 전해드렸고 9번 뉴스는요. 하나증권에서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가 우리나라 모든 은행주 중립으로 하향 고소를 냈습니다. 쉽지 않죠. 너무 달렸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내기 쉽지 않은데 하나증권에서 이번에 냈습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요. 은행들은 그동안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주저하는 조치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은행은 계속 그래서 각광을 받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플러스 알파로 있었던 거 오케이. 그건 맞다. 근데 요번에 더 상승하는 부분은 분리과세의 얘기가 나오면서 또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분리과세 효과를 고려하다 하더라도 은행주의 주가는 꽤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그리고 분리과세가 이게 지금 당장에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세제 문제는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은행주가 뭐 추가적으로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매도 이런 건 아니고 중립으로 하향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오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2차 전지 있잖아요. 네. 2차 전지 뭐 목표 주가 낮추거나 아니면은 투자 의견 뭐 중립으로 하향 이런 거 나오고 나서 2차 전지 어땠어요? 더 많이 갔어요. 사실 한참 가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맞냐 안 맞냐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거나 이런 게 보고서가 나오면 그러면 수급을 바로 보시면 돼요. 수급. 그 주가 움직임을. 예, 그렇게 참고로 좀 하십사. 이걸 가져왔고요. 마지막 뉴스는요. 머니투데이에서 한국 증시 10년 호황 제목이 이겁니다. 모닝스타에서 이렇게 지금 요 뉴스를 전한 겁니다. 모닝스타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리서치 회사입니다. 모닝스타의 자회사 모닝스타 웰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한국은 재평가가 시작이 됐고 그 중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었다고 딱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대표 종목에서 그런 것 같고요. 한국 비중 확대를 위해서 일본과 중국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11에서 12% 정도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10년 동안요? 네, 한국 매년 오르는 건 아니죠. 매년 평균적으로 연평균이니까 연평균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한국 증시 10년 호황을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뉴욕 타임즈에서는 투자 친화적 개혁을 약속하는 정부의 복원으로 때문에 한국 증시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니케이에서는 2013년에 있었던 아베노미스 정책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 흐름을 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10년간 글로벌 신흥시장 중 최고 수익률을 전망하고 있다. AI 붐을 뒷받침할 기술주가 있고
신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안정과 지배구조 개선이 뒷받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들 생각이고 그리고 요 밑에 이유는 우리가 알죠. 우리나라는 정말 이 AI 붐을 뒷받침할 기술주만 있는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산업에 선두 산업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근데 아주 최첨단의 1등을 못해서 그렇지. 네. 1등을 못해서 그렇지. 중간자의 산업으로서는 다양하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이제 다 읽어드리면서 마지막에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는 뭐냐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이 올해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뭐 이렇게 뭐 관세 되게 높게 때려맞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증시 개혁에 지속적으로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다. 이제 이게 우려예요. 네. 이게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다 고려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게 본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뭐해? 매수로 들어와야지. 이게 이 포인트예요. 네. 지금 외국인들이 요번에 시장이 2650에서 저는 저 밑에 2300 얘기 안 한다고 항상 그랬습니다. 2650부터 올라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3100까지 올라오는 동안 외국인들이 얼마큼 샀냐? 약 4조 원 샀어요. 약 4조 원 샀습니다. 판게 30조가 넘는다 그러셨었죠. 판게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36조 원 팔았습니다. 36조 원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기 지금 이러잖아요. 모닝스타 웰스에서 한국 비중 확대를 위해서 일본과 중국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여기 매도하고 있는데 들어오냐고요. 들어오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우리는 이렇게 좋게 전망한다라는 거는 뭐 이코노미스트나 학자나 아니면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자나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네. 우리는 요걸 따라서 하면 안 되고 여기 이거에 따라서 오는 수급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번에 한 4조 원 들어왔는데 또 팔았습니다. 중간에 좀 팔았어요. 3,100까지 딱 올라오니까 팔더라고요. 그리고 공매도도 어마어마해요. 사실. 하루에 제가 어제 어떤 종목을 봤더니 하루에 5만 주 거래되는데 15,000주가 공매도더라고요.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공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세간에 있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세간에 있는 그냥 투자자로서의 마음은 진짜 여기서 확 올려갖고 그들 한번 그냥 매겨버려. 네? 진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은 단기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 매수한 부분이 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온 건 실제로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들어온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진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가는 네. 연속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여기서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추정하려면 이런 뉴스에 추정하려면 네. 실제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들 연속적이고 그리고 그게 한번 들어올 때 보통 들어올 때 뭐 20-30조 이상은 들어옵니다. 여태까지 과거에도요. 네. 지금보다 시총이 낮았을 때도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잠깐 들어왔다가 많은 거 보니까 저는 본격적으로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포인트가 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 지금 우리 정책의 개혁만으로 그들이 계속 기대를 했지만 이것만으로 들어오는가 아니면 실제로 우리 금리 인하와 재정 확장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GDP 성장률이 터닝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올 네. 건지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쪽만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들이 바라볼 때 우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망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보여줘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빨리 그냥 단기간에 올라온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추세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5주 만에 그냥 한 번에 올랐기 때문에 누구나 생각하더라도 야 이거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쫓아가? 라는 생각을 좀 들 수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밖에서 바라볼 때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아직 들어온 게 아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를 좀 살펴보자. 이렇게 그게 앞으로 우리가 추세적으로 얼마나 길게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다 말만 하지 말고 들어오라는 거죠. 아니, 가끔 보면 샤오미 차 뭐 비아지 너무 좋다 그랬는데 팔리는 건 없어.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 좋다 말만 하지 말고 좀 들어와라. 들어오면 또 우리 시장은 컬러가 또 바뀔 더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또 신종부 출범 이후에 하반기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거 전략을 오프라인 세미나를 하고 있는 지금 이혁진 차장 또 구혜영 차장 등이 이번엔 광주로 가는 모양이죠. 광주까지 갑니까? 그렇습니다. 7월 16일에 예정돼 있네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니까 혹시 광주 그 지역 근처 사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오프라인 세미나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는 NH투자증권 광주 WM 센터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그거 한번 잘 오프라인 세미나 같은 거는 가능하면 좀 가보시는 게 직접 또 그런 열기 같은 거 좀 느껴보시고 주변 분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나 이런 것도 직접 또 만나보시면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셔도 실제로 가면은 못다한 이야기들을 그쪽에서 많이 해주세요. 있을 수 있죠. 네. 자,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링크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그거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제 또 금요일 금방 되네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